순천의 여자 청소년 살해범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뭐 당연히 구속될 거라는 거는 뭐 잘 알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30대의 무슨 뭐 찜닭집 무슨 그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오늘 오전 10시에 혐의를 인정하느냐? 죄송합니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사실은 좀 다른 범인들에 비해서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부인하느냐? 기억나지 않는다. 소주 4병을 마셔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부인하지 않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소주 4병. 근데 실제로 그 찜닭집 안에 소주병이 한 2~3병,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저 다 안쪽에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혼자 4병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죠. 뭐 10병 못 마십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간을 두고 마셨느냐? 예를 들면 뭐 서너 시간 넘게 4병을 먹었다 그러면 사실 30대 젊은 사람 그렇게 확 취한다?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의, 이 범인의 평소 알코올의 분해, 그리고 얼마나 먹고 평소에 어느 정도의 술 먹으면 폭력성, 아니면 말 그대로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이 되는지. 하필 요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고 하는 변영주 감독의, 물론 그거는 외국의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블랙아웃이 주제예요. 모방인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국가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이제 국가수라든가 대검의 과학수사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고 뭐 생각이 안 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내가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술을 얼마를 마시고 얼마의 시간 안에 얼마의 양을 마시고 시간은 어느 정도고, 아니면 체중이 얼마,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키, 몸무게, 아니면 심리적 상태 이런 거에 변수를 다 조합을 해갖고 그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들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이걸 수사기관이 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적어도 사법부 아니면 검찰 아니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의 특정한 어떤 부서라 이런 데에는 적어도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드마크 공식도 실제로 외국 사람 기준으로 하지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한 건 없어. 마약, 물뽕 뭐 이런 것도 키트도 만들지도 않아. 이제 겨우 뭐 몇 개 만들었다고 하네 또 그것도 웃겨.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국가수나든가 경찰 애들, 검찰 애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좋아 실제 그렇죠 그래.
그게 좋아. 그러면은 얼마에 어느 정도 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억이 없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처벌을 했든 아니면 뭘 했든 이렇게 하지. 그냥 그 당시에 뭐 생각이 저기 어떤 사리 판단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사들이 판단을 해. 판사가 뭔데? 판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지 상식선을 지 상식이 어디 있어 걔네들이. 판사가 그냥 자기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자기 상식에서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에 하는 거지. 이 정도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부검이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국가수의 어떤 이 약물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뭐 국책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만 모아봐도 충분히 얘는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놈은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아, 난 내 병을 먹었다. 이병 나지 않는다. 어떡하라냐. 그러면 이게 물론 검사나 판사는 그 살인의 행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잔혹하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 구속하고 처벌을 하겠지. 근데 그 머릿속에 나는 찜찜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자기도 이제 나중에 개업하고 뭐 변호사하고 그러려면 그걸 가지고 또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감형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그거예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입증해서 거기에 맞는 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변호사들의 수임료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이 과학사의 그 찌끄러기들 능력 없는 애들이 일종의 버티는 그런 어떤 작은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일 문제가 그럼 얘가 왜 죽였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술 먹다가 팍 돌아가고 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면 적어도 어떤 조건에 있는 애들이 저럴까? 이게 전제는 전혀 이 돌아가신 17세, 18세의 여자 청소년과 전혀 무관한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얘는 이 범인은 사실 그 청소년 고 또래 청소년들한테 이 음식점을 하니까 그런 또래 애들이 와서 약간 뭐 야지도 주고 어떤 뭐 이렇게 질시도 하고 그러면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술을 먹어서 폭발해 갖고 지나가는 그 또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가. 그럼 그게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술을 먹어서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은 술을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술집을 경영하지 못하게 한다. 배달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칼 쓰는 직을 못하게 한다. 요리 같은 거. 뭐 이런 대안이라도 뭔가 내오고 그래야지. 지나가는 17세의 18세의 여자 청소년이 재수가 없어서 어떤 미친놈 만나갖고 그냥 재수 없어 죽었어. 그리고 막 추도하고 우리 끝. 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또 그때도 뭐 심신미약 주장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들어가고 재수 없다 재수 없게 거기 지나간 이게 바로 몇 번째. 그러니까 그 경찰의 치안이라고 하는 거랑 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가 좀 쌓여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줄어들 건 없어. 뭐 대응하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응?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건 반장에 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뭐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보 많이 들었는데 그 살인마 식당 별점 태워 뭐 신상 다 공개 방모하는 이름도 다 공개했어요. 사건 반장에서는 이거 저기 인스타그램 뭐 이거 또 이제 뭐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또 시민들이 또 계란도 던지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저기 응? 음, 댓글도 달아서 똑같이 당하기 빈다. 뭐 살인 찜닭 뭐 살인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뭐 개인 시민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경찰이나 국가수는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똑같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는 하지. 정작 이런 것이 어떻게 예방되고 대응되고 분석되고 그러면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심신미약 술 먹고 심신미약 약물을 심신미약 수정해 살인한 경우에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파악하고 그러면서 처벌하고 아니면 치료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언론도 그렇고 국가수라든가 뭐 경찰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웃긴 거죠. 어제 그저께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경찰한테 순천 경찰한테 함부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어디야 어디에? 그러니까 왜 함부령이 내렸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실제로 이게 경찰 기동대나 이렇게 경찰 치안 정책을 바꾼 지 1년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게 실제로 묻지마 살인 뭐 이상동기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저거잖아요. 이게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인데 그럼 경찰 니네들 뭐 했어? 뭐 어떻게 해요? 뭐 피해자만 재수 없는 거고 뭐 가해자님 그건 수쳐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식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10년도 똑같아요. 그럼 뭐 달라지는 건 있나요? 그러니까 제발 범죄가 발생한 범죄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적인 대응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아.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야 뻔하겠죠. 아니 뭐 여자 청소년이나 여성들은 밤에 다니지 마. 이건 대응이 아니죠. 조심해. 이것까진 가능해. 그러면 뭔가 CCTV를 더 단다든가 아니 CCTV 단다고 그게 그러지 되진 않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 여러 가지 뭐 답이라도 나와야지. 그럼 이게 순천이면 전라남도 저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그 경찰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꼭 다물고 있는 인간들. 국가수, 전남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순천시 뭐 하다못해 그 범행이 있었던 그 고직에 그 가로등이라도 하나 더 켜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비상벨을 누를 뭐 나와야지. 하여튼 이 한심한 것들은 자기 일 안 하고 그냥 국민이 시민이 재수없이 당한 거. 미친놈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정신병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국일보에 지금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 얘기되고 있죠. 경찰관 뺑뺑이. 지금 정신병원까지 올스톱되고 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됐죠. 일주일 내에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럼 당장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럼 정신질환자를 저 경찰차 뒤에 태우고 뺑뺑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응? 어느 병원 거기 우리 안 받아. 어느 병원을 안 받아. 일일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흉기난동 벌렸어. 자해하고 있어. 자살 시도했어. 그럼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가면 뭐합니까? 그냥 경찰차 뒤에서 계속 무한대게 반복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응급실 뺑뺑이도 지금 뭐 10시간, 20 몇 시간에서 죽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긴급 입원, 응급 환자, 특히 응급으로 정신질환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정신질환 관련된 병원은요 찾지도 못해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서울의 어느 파출소에서 뺑뺑이 돌다가 의정부나 인천까지 가도 없어요. 겨우 있으면 어디 근처고. 그럼 이제 왜 정신과에 의사가 없느냐? 아시다시피 그 많은 이 사고가 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 관련된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1000개가 넘게 병상이 줄어들어서 전문의도 이제 없어요. 국립정신병원이 몇 개 있지만은 전문의 정원이 81명인데 지금 37명이에요.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러니까 기초의료 필요한 거. 어? 소위 말하는 흉부외과부터 소아과, 소아외상과, 여기 법의학 관련된 또 공공의료, 공공의사들 아니면 공공 관련된 무엇인가가 지금의 정신과도 마찬가지. 없어, 아예 없어. 이게 응급이 안 받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 경찰차들 뺑뺑 돌까요? 그럼 어디 그 구치소에 갖다 놓을까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에 어차피 낮은 수가로 인해서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교육을 열말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 그냥 경찰차 뒤에 채우고 그냥 가는 거야. 거기서 다행히 조용히 있으면 내지만 난동 부리면 어떻게? 그럼 뭐 어디 전기 충격기 테이저가 쏠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시. 자, 늘 이거 제가 이런 소리 떠들어 대지만 사실 들어 처먹는 놈도 없고 방송하는 애들도 다 그냥 자극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강간추행 사건의 35% 이상이 집행유예입니다. 무죄와 선고유예는 또 매년 늘고 있는데 그래 무죄와 죄가 없으면 그렇다고 쳐. 그죠? 그러면 3분의 1이 집행유예라고 하면은 범죄는 저질렀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그러면 교도소에 가두는 게 그랬다고 치면은 최소한으로 전자발찌라도 채우자. 응? 아니면은 전자발찌까지는 아니면 수강명령 아니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수강명령 아니면 거주지 제한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법무부 놈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대가리도 없는 놈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월급만 루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연구하고 성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연구해갖고 요거는 가두는 거는 더 재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면 거주지 제한을 한다 아니면 전자발찌 채운다 아니면 그들한테 보호를 한다 이런 게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그냥 더럽게 일하기 싫고 월급은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강간 공화국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 판사는 약간 도라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녀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이 풀로 채운 거죠.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 이웃에 아마 저기 40대 이웃인데 작년 12월 3일 날 오후 8시 30분이니까 약간 밤 시간 들어갈 때죠. 뭐 놀러 올 수 있죠. 그때는 조금 넘으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작은 딸, 큰 딸을 다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도 3명을 다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피해 사실에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다 그래도 죄질이 나쁘고 비난하는 건 크다. 근데 이 판사란 놈이 이런 거죠.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래요. 아닌 것 같습니까? 8시 30분에 그 남편 없고 아버지 없는데 와서 술을 먹고 그랬다는 것은 뭔가 좀 찜찜하죠. 수사가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거.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게 누구의 표현이죠? 이 판사란 인간들이 이거 원만이란 말을 잘 모르나 봐요. 국어 교육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 범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미성년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형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성범죄자니까 이사를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성범죄자니까 교도소 가야지. 그죠? 그럼 당연히 이사간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사 간 데에서 예? 미성년자들도 성범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사를 가는 게 감형의 요인이다? 감형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지가 거기 또 누군지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쪽팔리니까 이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감형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주려고 별 짓을 다 해서 풀로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야, 너 판사가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판사 때문에 이게 문제가 그냥 대한민국이 이게 관광공업이라는 게 참 답답한 거죠. 이런 면에서는. 아, 정신 좀 차려라. 이 판사야. 자, 요즘도 이런, 글쎄요. 이게 무슨 좀 중학교 시험 문제, 지문에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봉하 마을에 살던 윤땡땡은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무슨 이런 겁니다. XX는 중국 신봉자막. 이 실제의 중학교 사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출제한 선생 새끼는 이 도라이인가?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아마 그 학원에서 비슷하게 쓰는 걸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아. 아무런 그 감수성도 없고 그런 사회적 맥락도 모르고 이런 새끼가 어떻게 선생을 하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그것도 더 큰 문제는 실명을 거기 있는 학생의 실명을 썼다고 하니 희한한 새끼 다 보겠네. 안산 시흥 MG 조폭들이 요즘 준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세상이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별 그지 같은 새끼들이다. 전청조 사건이 이제 좀 약간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진다고 했더니 재력가 행세를 하고 나 시그니엘 사라라고 해서 그것도 뭐 수억 원을 뜯어낸 것도 아니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떼어냈어. 아유, 그지 같은 새끼. 시그니엘. 그러니까 전청조가 라면이 꼬시려고 했던 거기죠. 이게 사기라는 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아이템이란 게. 별. 그 장현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전국에 있는 음식점에 그냥 무차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나 배탈 났어. 그 음식 먹고 합의금 내놔. 근데 그럼 사장은 뭘 먹었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판 음식을 먹고 저기 장염이 났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고 이게 사과하고 막 그러고 뭐 하면은 그 진단서 보여드리면 뭐겠다면 더 화가 나고 쌍지랄을 하고 얘는 전국에 거의 3천 곳에 합의금 요구 전화를 무차별로 한 겁니다. 그럼 뭐 사실은 뭐 인터넷 포털 쳐보면 음식점 전화번호 요식업 중앙이하고 다 나오죠. 지금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포털 먼저 나오죠. 사기 미수.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무려 음식점주 450명. 이 소상공 영업인 음식점 점주를 다 그냥 쪽쪽 빨아먹는 그 기생충 같은 놈인데 1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어떤 경우 10만 원, 어떤 경우는 20만 원, 어떤 50만 원. 영업정지 시키다 협박하고 실제로 얘는
그 음식점이 간 적도 없어요. 배탈 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겁주고 화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당 한다고 하면 이런 전화 한두 번씩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업주가. 그러세요? 아, 그러면 여기서 식사했던 영수증이나 장염이 있은 거 아닌가요?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지랄지랄하고 조금 안 먹힐 것 같으면 끊고.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미안하니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뜯어내고. 근데 이거를 이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실형을 아니, 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무전취식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상습범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장염면을 조심하라고 이 피해 업주들이 자기네를 단톡방에 올리고 그랬어요. 참 이런 새끼도 있습니다. 별. 그 경찰관을 때려갖고 천창에 간 놈이 있는데 얘는 계속 습관이에요. 그냥 경찰관이 출동하면은 출동한 경찰관을 들겨 패고 발길질하고 이게 한번 버릇이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집행유예 벌금형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려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일벌백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